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디지털 노마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세영리님? 네, 대충은 알아요. 대충. 대충 어떤 거예요? 좀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약간 이런 그렇구나. 네, 디지털 노마드가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아시죠, 그죠? 디지털 공간 안에서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정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목민의 뜻인데,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거라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기업이 일하는 방식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기업을 안 들어가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 때를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 신입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입사원이든 신입생이든 들어가면 뭘 해요? 장기자랑하네, 장기자랑을. 장기자랑 엄청, 혹시 간호사 됐나요? 간호사 됐어요? 진짜 간호사 돼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과 국악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남장 여장을 해요. 저도 여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08년도에 저희 우리 08학번이니까 08년도에 제가 이제 장기전 했던 게 원더걸스의 그 텔미 있죠. 그거를 제가 여장을 해서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짜증나든지. 근데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이게 2015년이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거 90년도 자료 아니에요. 2015년도만 해도 이런 이제 신입사원들이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이사들이나 임원진들이 보고 아유, 이번 기수들은 참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면은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유머로서 이게 신입사원 노예 양성 길들이기 행사라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약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런 관습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 심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한테 굴욕을 맛보게 함으로써 굴복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머리 좀 해봤습니까 이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봐니까 그런 거야 지금. 그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라는 곳에서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 자리로 합니다. 이렇게. 혹시 블라인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쓰고 계세요? 네, 블라인드에서 여기 이런저런 뭐 이런 불만들도 올리고 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에서 언급이 되는 뭐 그런 부조리나 관습 이런 게 있는 회사는 믿고 거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 이런 회사는 이제 믿고 거른답니다. 이제. 어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장님이 오늘 회식 한번 하지 그러면은 당연히 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신입사원들은 20대 신입사원들은 오늘 제가 집에 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집에 택배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인마이가 완전 또라이네. 왜 또라이네? 라고 했을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부장님 이상한 사람으로 될 정도의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보면은 제가 원데이 때 찬스 미팅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서 6곳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이제 폐지를 한 거죠. 공채를 이번에도 이렇게 폐지를 했고, 그러니까 현대차, SK, 그다음에 LG,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까지 이렇게 공채를 폐지했어요. 공채가 뭔지 아시죠? 계속 이렇게 뭐 몇 기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공채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대요. 다른 외국에는 이런 공채라는 개념이 없대요. 항상 다 수시 채용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기 공채를 이제 없앴죠. 왜 없앴는가 하니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유연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일괄적인 기준으로 선발하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에 맞는 인재를 뽑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채를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10개 중에서 6개 기업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잡코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알바 천국 이런 거 아시죠? 네.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죠. 그 중에서 잡코리아가 가장 큰 플랫폼인데요. 이 잡코리아가 9천억에 올해 인수됐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링크드인 혹시 아세요? 링크드인? MS 아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1조 원의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4년 전, 5년 전이죠. 5년 전에 난 기사인데 링크드인이 뭐냐면 잡코리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면 내 프로필을 링크드인 거기 사이트에다가 내 프로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주당 매입 가격 해가지고 어쨌든 원래 가격 대비 50%더 비싸게 샀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을 당시에 사용자 한 명당 $40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MS에서 링크드인 사용자 한 명당 무려 $220로 계산했는 겁니다. 엄청 비싸게 샀답니다. 비싸게 사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이거 다 큰 버블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너무 비싸게 샀다. 그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채용 플랫폼인데 이 장점이 뭐냐면요. 이 양질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도 이제 그 월 정액을 끊고 해요. 그 다음에 구인자도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양질의 구독자를 양쪽에 있는 사람 다 양방향 구독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가 진지해. 장난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진지한 기업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 진지한 모습.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진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돈 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구독자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 앱에서는 따라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합니다.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그 SNS에서는 따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같은 곳에서 보이는 과격한 글이나 지나친 광고가 여기는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글을 올리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만약에 내 프로필에 요만큼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직자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거짓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은 구인자들이 회사들끼리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기록이 영원히 남아요. 이마 이거 거짓말로 이걸 올렸다는 그게 기록이 영원히 남아. 평생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양심껏 올려야 되는 거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만 올려야 되는 그런 내 실명을 올려야 되죠.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한 건데 대리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가상으로 내 실명을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그 글들이 다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쓰는 글이고 엄청난 또 유명한 사람들 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율이 평균 30%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 40%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 매출 같은 경우가 조단인데요. 매년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쩌면 MS가 바보짓을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넘치는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광고가 엄청 잘 된답니다. 광고가 쓸데없는 광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독자 수들이 사람들이 약 7억 명 정도 됐다 합니다. 7억 명. 전 세계 다 있는 거니까. 잡코리아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지만 이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백만장자에서 CEO 그리고 구직자들까지 엄청 그래서 21세기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다라고 이렇게 광고 업체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뜨고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한 개가 뭐 날아갔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구글이나 애플에 입사할 때 링크드인을 통해서 입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7월에 2021년 7월에 틱톡에서 채용 플랫폼 서비스라고 레주메라는 거를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상으로 만드는 자기소개서예요. 틱톡 요새 많이 하시죠, 그죠? 예, 틱톡 많이 하잖아요. 이 틱톡으로 자기소개서를 동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대필이 어려워요. 대필이 안 돼. 그리고 이런 그런 위험성도 없고 과장이 어렵답니다. 왜 과장이 어렵냐면 글씨로 쓰면 나는 예전에 뭘 했고 이렇게 과장을 좀 할 수 있어. 하지만 영상으로 하면은 과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 표정에서도 이게 진짜를 말할 때는 이게 그게 있대요. 근데 진짜가 아닌 과장을 할 때는 표정에서 드러난답니다. 진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과장이 어렵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글보다 동영상으로 이제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실력에 대해서 더 파악하기 쉽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뒤로 갔었네요. 네. 네, 어쨌든 이 틱톡도 이제 애플과 구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면접을 보죠. 근데 자기소개서라면 사람이 보잖아요. 그럼 서류니까 몇 수백 장의 그거를 사람이 보면은 빨리빨리 패스할 수 있어. 근데 영상은 만약에 10분짜리다, 5분짜리다, 그걸 다 봐야 되잖아. 그걸 빨리빨리 스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제 AI가 이 면접을 본다고 해요. AI가. 장점이 효율성이 엄청 좋답니다. 1만 명의 서류를 8시간에 검토를 한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참,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은행권에서도 하나은행이 작년 하반기에 공채를 이제 자소서를 평가를 할 때 AI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협도 작년부터 이제 AI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AI가 분석을 합니다. 표정과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 질문에는 답을 좀 주저했다. 빛이 쪼겠다. 약간 거짓말하는 약간 표정이 인상이 약간 좀 그랬다. 그걸 분석합니다. 그래서 당신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묘하게 보는 것보다도 AI가 훨씬 더 막 그거를 미묘하게 분석을 한다면 이 표정이 하나하나 이런 거. 동공이 흔들렸다. 동공이 지진이 났다. 바로 이제 이 사람 모르는구나. 틀렸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면접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굴 사진 보고 감정 상태를 맞추는 게임을 한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하는 능력을 이제 이걸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카드를 위치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다고. 그건 기억력 테스트죠.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해요. 또 예를 들면 롤 같은 거 있죠. 롤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인성을 알 수 있대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롤 해본 사람들. 네, 게임 한번 해본 사람 알아요. 맨 마지막까지 내가 서폿이면 맨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게임 유저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총싸움 할 때도 맨날 뒤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빠꾸만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분석. 게임을 일부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이 사람의 그냥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게임을 시켜서 이 사람의 그거를 보는 겁니다. 네, 인성을. 놀랍습니다. 이게 뇌과학적 접근이래요. 이제 AI 면접은 자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그리고 각종 상황극 이런 게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한 지원자 얼굴 색, 표정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끈기, 침착성, 호감도 이런 게 다 평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면접관이 이걸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AI가 하니까 AI는 지치지 않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너무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믿냐 못 믿는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유럽연합에서는 AI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너무 남용하지 마라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 채용 플랫폼의 데이터가 이게 점점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링크드인 같은 이런 데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역채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채용이 뭐죠?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구인 구직 비율이 이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여기에 이게 1이에요. 1. 1보다 높으면 구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일본 최대 호황기 이때 최대 호황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지금입니다. 좀 꺾였다 하더라도 지금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보다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리고 직장 이직 횟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게 구인구직은 얘는 채용 플랫폼이고요. 남자와 여자도 둘이 연결해 주는 게 또 데이팅 뭐 앱이라고 이런 게 또 있대요. 판매자와 소비자 연결하는 게 이카머스죠. 우리 11번가나 뭐 네이버 그리고 쿠팡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동자 그리고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아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아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아미도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런 AI가 채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상시 추천이 가능합니다. 상시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더 공채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링크드인이나 자커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공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딱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소멸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기업이 인재를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한 기업에서는 인재를 이제 뽑으려고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면은 인재들이 여기 안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오히려 인재들이 되려 못 온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뭡니까? 이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 나는 이런 예를 들어 내가 코딩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코딩을 하고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이 회사를 거치고 나갈 때 나한테 프로필 한 줄을 내가 당당하게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내 과정에 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인재들이 오히려 반대로 물어서 그러면 이제 기업 뭐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이러이러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인재는 이 회사 말고도 여러 개 회사에 붙었어요. 근데 이때는 인재가 갑이 되죠.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 회사를 골라주잖아요. 하면 면접관이나 회사에서 굉장히 기쁘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런 유능한 인재 그리고 20대, 10대들의 이런 유능한 인재들의 비전과 젊다는 거지. 우리 회사가 영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재들 인정받았다는 거지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로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 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이 기쁠 정도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사회입니다. 일본은 더 하고 계시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드인이나 아까 그 플랫폼 안에서 여러 인재들이 많잖아요. 회사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모셔가야 되는 상황, 모셔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재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자기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굳이 안 간답니다. 일단 뭐 기본 뭐 구글 초봉이 얼마 정도 아세요 혹시? 구글 초봉이 1억 4천 정도 돼요. 구글 초봉이 1억 4천 정도 돼요. 그런 거니까 뭐 요즘에는 우리 회사 왜 왔는가 이런 따위 질문하면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기업이다. 뭔가를 모르고 있다. 그 면접관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디지털 노마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언급 추이량이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빅데이터랑 메타버스 얘기할 때 빅데이터의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꺾였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I가 언제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을까는 이 그래프가 꺾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 입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줄어들 때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막 3G, 4G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스마트폰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검색량과 이 핫한 그 키워드가 사라질 때쯤 누구나 다 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사실은 2020년도 그리고 지금 2021년도는 꺾였어요.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웠는데 이게
보시면 양양 혹시 아세요? 양양? 강원도. 강원도. 양양 아세요? 되게 뭐 약간 외진데 그죠? 예. 근데 여기가 근데 뭐 외진 곳, 뭐 바다 있는 곳,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게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일을 하네? 집에서 일을 하니까 굳이 회사 갈 이유가 없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양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양양으로 가서 오션뷰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화생명에 한화생명에는 이제 원격 근무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양 브리드 호텔 여기에서 이제 원격 근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오션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런 디지털 노마드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어느 한 특정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해밍웨이 있죠. 엄청 유명하죠. 해밍웨이가 자기 집에서만 글을 안 썼어요. 파리에서 썼었고요. 인도에서도 썼었습니다. 글을. 어차피 그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짐 가방에는 항상 타자기가 있었답니다. 타자기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오피스도 아시죠? 네, 공유 오피스 아시죠? 네, 공유 오피스의 상승이 생산 수단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창출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한다? 그럼 집에서 일한다? 내가 그럼 왜 도시에 있지? 오션뷰에서 일을 하자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은 회사에서 한다라는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변화는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변화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력이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상상하는 대로 아마 펼쳐질 거다. 이 변화의 시작만 인식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 수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농부는 이동을 하지 못해요. 왜? 밭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논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식 기반이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리적인 공간에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을 깨어낼 수만 있다면 상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이 지금은 사내 벤처를 만들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유 오피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회사 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공유 오피스 나가서 저기서 일을 해라 라는 거죠. 혹은 재택근무를 해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은 전부 다 로봇이 대체합니다. 전부 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공장 돌려야 된다. 내가 가서 직접 그 기계를 돌려야 된다. 그거 굳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재택근무입니다. 네. 재택근무는 내가 나의 두뇌에서 나오는, 나의 창의력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로봇이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아닌 업종이다. 로봇이 다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공간을 팔지 않고 이제 또 분위기를 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방식에는 이런 자유로움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 좀 재밌는 얘기인데 뭐냐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여행의 로마 시대 때 AD 1세기경에 고대 로마 시대 여권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건드리지 마라. 우리 로마 시민의 이 사람이 여행하고 있는데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는다. 나 이길 수 있으면 건드려라. 이게 여권이 여행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 여권에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 국가의 강함이 담보로 되어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엄청 못 사는 나라들 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리고 이런 로마에는 이런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대요. 자유로운 개인 그리고 법으로 정하여 변치 않는 시민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투표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여성은 좀 제한됐다고 합니다. 좀 제한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정복했는 그 지역 있죠. 거기 주민도 좀 제한된.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에 대한 그게 엄청 그게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행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 신분의 이 상승이라 해야 할까?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로 봐도,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그 동네 사람은 계속 그 동네만 살았어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란 또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또 이런 책이 나왔었는데요. 책이 뭐냐면요. 17세기, 19세기 영국에 나온 이 그랜드 투어라는 책이에요. 책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귀족들, 영국 귀족들 있으면 이 귀족들이 자녀들을 성인식이 될 때, 성인식 하기 전에 어렸을 때, 10대 때 이런 여행을 시킨대요. 2, 3년 동안. 여행을 쭉 시키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여행을 책임지고 수행한 가정교사도 있었대요. 가정교사의 수준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과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애덤 파커슨, 그다음에 조지 에디슨 이거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귀족의 자제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수행 교사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분 한 명 붙도 당연히 호위하는 그 경원들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어렸을 때 10대 때 유럽 전 지역을 다 2, 3년 동안 여행을 한답니다. 여행을 해서 이 여행 기간이 한 2, 3년인데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그 여행인데 놀라운 게 이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겁니다. 1대1로 이제 또 거의 뭐 제왕 교육 수준을 받는 이 가문의 재산과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교육받는 그게 바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2, 3년 동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단순히 여행이란 단순히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깊은 사고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는 거죠. 여행은 어쩌면 여행을 해보시고 나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재밌다 가 아니라 이게 시야가 넓어져요. 그죠?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또 여행 핸드북이 있었죠. 지금은 구글로 타면 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말도 달랐으니까 이런 여행 가이드북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가방도 이런 큰 캐리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가방이냐면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이 처음에 캐리어로 만든 요 잘 보시면 루이비통 그 패턴이죠 이게. 루이비통이 캐리어 만든 회사였어요. 제일 처음에 캐리어 가방 만든 회사인데 그 루이비통이 이런 귀족들 자녀들한테 이런 여행 가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탄생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귀족들로부터 이제 탄생된 기업이 루이비통입니다. 그게 이제 부르주아로 넘어갔고 지금 중산층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보편화돼서 지금 여행 가방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밍웨이 가방입니다. 타자기에 꼭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과도 이렇게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이동할 수 없었지만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만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조금 노마드랑은 좀 다르다. 디지털 노마드랑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행의 특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을 언제부터 했냐면 어디 봤어요. 보니까 83년도부터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84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서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 여권을 발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한이 있었던 거죠. 정말 잘 사는 이 83년 이전에 여행을 미국으로 갔다. 엄청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엄청 잘 사는 사람. 일반인이 할 수 없었대요. 이 당시에 200만 원도 엄청, 이 당시 200만 원이면 80년도 200만 원이면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 자유롭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국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요. 한 사람이 사이트를 개발했어요. 이 사이트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트에서는 뭐가 공유되냐면요. 여러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서울은 근무지 환경이 이렇다라고 찍어서 올리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서울을 소개했어요. 그럼 도쿄에 있는 사람은 도쿄를 올리겠죠. 그리고 파리를 올리겠죠. 그리고 또 뭐 LA, 뭐 아니면 또 뭐 피닉스 이렇게 뭐 이런 그 각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 이런 뷰를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너무 좋다.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아까 디지털 노마드 그런 자유롭게 다니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제 이걸 보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답니다. 보고 막 로마 이런 곳이 있어? 대박이네. 나 여기 가서 근무하겠다. 바로 짐 싸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한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죠. 관광객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때로는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근무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노마드리스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노마드리스트 사이트가 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의 그 노마 스코어라고 점수가 있어요. 서울은 이러이러한 애 여기 점수를 몇 점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고 서울은 이렇네.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고 하는 거죠. 서울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싼 동네랍니다. 빵도 엄청 비싸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아닌 확장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답니다. 세계 지도를 다 내 마당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판교 얘기했죠. 판교, 서판교, 동판교 나누고 판교 산다, 분당 산다. 이런 그 좁은 그 요 한 동네에서 자꾸 나눠서 뭔가 계획을 정할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한 시장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가상 지도예요. 가상 공간. 가상 공간이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땅은 아니고요. 미리 가보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에 그럼 가상 지주가 있답니다. 가상 지주. 여기에 지주로서 땅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2위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좀 종특이라 하죠. 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특이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지 않더라도 메타버스로 이제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풍력 발전소죠. 지금 풍력 발전소에 여기 프로펠러 여기 뭐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프랑스에 있어. 그러면 그 프랑스에 있는 엔지니어가 여기서 우리가 모셔와야 돼. 그럼 비즈니스 호텔에 다 숙박을 하게 해줘야 되고 와가지고 고치고 다 대우해주고 보내야 되죠. 필요 없답니다. 그냥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여기 이 공간 여기 이 풍력 발전소에 이것과 똑같이 가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곡을 쓰고 접속하는 겁니다. 접속을 해서 그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착착착착 분리해가지고 여기서 코드 값을 바꾸거나 여기서 데이터 값을 바꾼다. 실제 한국에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바뀌게 그렇게. 그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해외 출장이 거의 이제 없어진다 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툴킷이 있다고 해요. 데일리 툴킷이라면 매일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그 툴킷이 있잖아요. 툴킷 있으면 뭐 혹은 핸드폰, 뭐 패드 이렇게 뭐 시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롱 플라이 툴킷 조금 멀리 좀 가야 된다. 이런 툴킷이 있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가야 된다. 양양을 가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런 툴킷이 이렇게 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고 한 달 가야 된다. 파리를 한 달 가야 된다. 그럼 이런 툴킷이 있는 겁니다. 그들한테. 여행하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멋있죠? 이런 근무를 하는 사람들 뭐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또 요번에 애플 신형 나온 거 되게 기다리고 있죠. 네. 이런 컴퓨터 노트북 작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또 섬세함에 또 굉장히 심지어 이런 맥북가이나 이런 거 뭐 이런 노트북을 4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요거는 한국에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출신은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이 사람. 파키스탄 출신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파키스탄이고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거기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여기 친인척들이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인데
중간에서 결혼하자. 너무 멀다. 한국 하니까 여기서 너 다 와야 되고, 파키스탄이니까 또 한국에서 다 가야 되고, 중간에서 하자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인가 여기서 했대요. 예. 완전 글로벌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링크드인 요 프로필을 보니까 삼성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단 삼성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네, 저 잠깐 요거 보고 갈게요. 네, 삼성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일본 회사를 갔다가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분한테는 목표가 아니고 그냥 과정이었을 뿐인 거죠. 네. 이 사람 이 결혼식에 왔는 사람들 이 프로필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국적인데 이런 언어를 한 3개국 이상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글로벌한 사람들 이런 이제 디지털 노마드 화면 뒷거리가 못 듣는다. 네 김숙경 리더님 음소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음소거 네 제가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 친구들의 리스트가 이런 글로벌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마딕 라이프를 꿈꾸던 로컬 한국인이 또 합니다. 한국인 한 명이 여기 결혼식 갔어요. 아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 했잖아요. 왈리드. 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학도 안 가봤고 막 이런 거 다 전무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노마딕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노트북이랑 신용카드 한 개만 들고 여기 갔대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심을 사고 스타벅스 가서 근무를 하고 스타벅스가 놀라운 게 전 세계 다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스타벅스 가더라도 편안하답니다. 한국에서 매번 가던 스타벅스니까 외국 가서 스타벅스를 가도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스타벅스가 위대함이래요. 내가 외국 가서 인도에 갔는데 향신료 때문에 음식을 못 먹겠어. 그럼 맥도날드 간답니다. 맥도날드는 어디가 가서 맛이 비슷하니까 그냥 거부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어플로 해서 또 뭐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누구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언어가 안 되더라도 큰 그런 아이덴티티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동성 자본, 그러니까 새로운 노마드를 가능케 한 세상이 어쩌면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본과 능력이 있는 사람, 개발자나 번역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그다음에 이동 수단, 자본, 원격 근무 환경, 스타벅스 같은 거죠. 그런 환경, 그런 어쩌면 우리나라가 관광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노마드를 가능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다음, 새로운 노마드는 무엇일까? 라는 거.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매딕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 글로벌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이런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지금까지는 제한되어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쟁력도 이제는 관광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크기만큼 그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상하지 말합니다. 그냥 상상하지 말고 그냥 상상하면 망상이 된대요. 그래서 베이스를 두고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런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오겠구나. 이 시작점이 있어야 그 뒤에 상상이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자면 제일 처음에 기억나세요? 내가 기업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이 나를 찾고 있는가? 한번 여기 질문에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 또 나의 무대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글로벌 무대인가? 또 이런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간 동반자를 찾거나 있는가? 이건 아까 그 말이었죠. 회사가 인재를 뽑는데 기억나시죠? 뽑는데 인재가
나의 꿈과 비전이 이 회사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 거 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이고 이런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간 동반자를 회사는 찾는 겁니다. 이제도 그런 회사를 찾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꿈과 비전을 나누고 이 꿈과 비전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여행이 아닌 그 확장된 삶이 가능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에 맞는 나의 툴킷은 뭔가? 이런 노매딕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 나는.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아메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메리가 있기 때문에 아메리로서 아메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무대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영인으로서 또한 인재를 채용하는 오너로서 내 파트너를 찾는 소비자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노마드 그 노매딕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아메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